어느 미국 신문 기자는 미국의 전설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에게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한국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정도로 한국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치의 고품질 결과물을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뽑아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보고는 무모한 모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한국 기업사 배경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인 바로 1974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한 번도 배 만드는 독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한국이 당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독을 계획한 후 그것도 그 독과 배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당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주영 할아버지가 돈이 좀 없으실 때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의 무려 15%에 해당하는 4,300만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으로가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한국은 이미 15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든 사람들이다 라는 진짜 우주 역사에 기록될 기가 막힌 세일즈 피치를 성공시키며 그 융자를 받아내어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의 그 프로젝트는 당시 조선기술 세계 최고였던 일본이 합작으로 진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은 정주영 회장의 계획에 반대하며 처음부터 그런 대규모 독을 짓는 것도 또 게다가 동시에 배까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 작은 독을 먼저 완성한 후 그 다음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득했는데 그러자 정주영 할아버지는 일본과의 합작 계획을 중단해버리고 독자적으로 생산을 진행했고 성공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한국인들은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여 성공시키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그 전설적인 독과 배 동시 건조를 성공시킨 대략 10년 후 사내그룹 간부 특강에서 정주영 할아버지는 이 세상은 불굴의 도전과 모험정신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치밀한 검토와 모든 조건을 검토했을 때 계산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한다. 간혹 모르는 사람들은 현대를 모험하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대는 절대 모험을 하는 일이 없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데에는 세계 최초로 실행된 육상 건조 기법과 부유식 도크 건조 공법 그리고 메가블럭 공법 등 당시 현대 경영진과 전문가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태어난 말하자면 신기술들이 대거 투입되어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이고 정주영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의 능력과 그 모든 비밀 무기들에 대해 이미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한국인들의 모순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한국 근대사의 경제 성장과 경영 전반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오늘날 이 다이나믹 코리아의 기적을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경영서인 뜻밖의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책에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근대사까지 아우르며 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목하고 성장시켜야 할 한국식 경영 방식들의 특징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드문 명저인데 책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 끝으로 한복과 팔만대장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모순적 특징들과 함께 그런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포괄성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한복입니다. 여자용 한복을 예로 보면 3D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걸 펼쳐놓으면 그냥 평평한 2차원의 천조각입니다. 이게 한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옷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옷의 사이즈나 품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입는 사람의 몸에 따라 그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변형의 미를 극대화시켜주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사람도 또는 뚱뚱한 사람도 모두 함께 입을 수 있으며 또 그 각각의 몸에 따라 한복의 선이 달라져 각기 다른 종류의 미를 뽐낼 수 있는 데다 원하는 만큼 넉넉히 여분을 주어 입을 수 있어 통풍과 발열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활동하기 편하기까지 합니다. 또 한복 바지의 경우 역시 넉넉히 입어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우리 군대에서 고무링 묶는 것처럼 데님을 꽉 묶어 활동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 이처럼 편함과 활동성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경우 말 그대로 총 81,258개의 나무판에 총 5,233만 152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초대규모의 작품입니다. 일단 몽골이 쳐들어오는 난리 속에서 불심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시도 역시 매우 신비롭고 특이한 역사이면서도 팔만대장경 관련 가장 특이하고
사실 좀 믿기 어려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완벽함입니다. 16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이 5,200만 자가 넘는 글자를 새겼는데 그 모든 글자체가 마치 한 사람이 새긴 것처럼 동일하며 그 5,200만 자 중 오탈자가 불과 152개밖에 없어 불량률로 따지자면 무려 0.0003%인 것입니다. 이걸 200자 원고지로 계산하면 대략 1,645만 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탈자가 딱 한 글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원고지 1,645만 장 중 딱 한 글자 잘못 쓴 것입니다. 이런 8만 대장경의 예를 보면 한국인의 당시 불심이나 예술미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바탕이 되는 것은 거의 숨막히는 강박에 가까운 완벽주의입니다. 경영학에 보면 최고 중 최고의 품질 기준을 뜻하는 식스 시그마 품질 관리 기준이 있는데 100만 개 중 2개 이하의 오류를 뜻합니다. 수치로 보면 0.0002%이며 지금 이 첨단 시대에도 이 기준을 달성하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무려 800년 전 고려인들은 이미 식스 시그마 품질 관리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확산되고 있는 온갖 종류의 K 문화들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항상 가지고 있던 그 매력과 문화의 힘을 시대에 맞게 조금 다르게 조합하여 내놓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돈이 많거나 또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닌 가지고 있는 양질의 고급 문화가 부자인 나라가 가장 유리하게 될 것인데 그건 세계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보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게임입니다. 옛날에 김구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도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닌 문화의 힘이 가장 커다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소원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길 그런 높은 문화의 힘은 나와 남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한민족 정신의 뿌리와도 같은 홍익인간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정말 멋진 바람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또 양처럼 선하면서도 때론 환한 야차처럼 무서운 민족, 번개처럼 빠르지만 그 속에서도 강박에 가까운 완벽을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우리 한국인들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 세상에서는 스스로가 가진 깊은 금광과도 같은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힘과 또 그 모든 밑재료를 다양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순적 기질을 슬기롭게 잘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선하면서도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down.